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오늘은 소련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련 하면은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해체돼서 없어진 나라죠. 그래도 이제 현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성이 큰 나라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EBS에서 어떤 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미국은 나중에 참전해서 별로 한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역사적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자, 소련이란 나라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우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 러시아 혁명의 결과로 생긴 나라가 소련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레닌인데요. 레닌이 주도한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로마노프 왕조를 엎었던 거죠.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이걸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에 소련이라고도 쓰고 소련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련이라는 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인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소를 따고 그다음에 연방의 련, 이걸 따서 줄여서 소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2년에 레닌이 주도하는 볼셰비키가 소련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련의 정식 명칭이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다. 줄여서 우리가 소련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러시아가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을 함께 소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소비에트란 뭐냐? 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자 회의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를 노동자가 구성하면 노동자 소비에트, 그다음에 농민이 구성했을 경우에 농민 소비에트, 병사가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병사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련 국기인데요. 노동자 소비에트를 상징하는 것이 이 노동자들이 쓰는 망치죠. 이 망치를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낫입니다. 농민을 상징하는 거죠. 별은 공산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바탕은 혁명의 피, 이거를 상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얘기하려는 게 2차 세계대전이 주요 얘기가 되겠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이 만평 보십시오. 독일의 히틀러하고 소련의 스탈린이 결혼하는 그런 만평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밀월 관계에 들어갔다, 서로 침입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 조약의 이면에 숨은 그 조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소련과 독일 사이에 있는 폴란드를 둘이서 나눠 갖기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폴란드 서부는 독일이 갖고 동부는 소련이 갖는 조약을 맺은 겁니다. 두 나라가,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게 39년 8월 23일이에요. 이게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소련과 독일이 두 나라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주일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일으켰을 때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뭡니까? 양쪽에서 전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독일은 항상 왼쪽에 서부전선이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와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동부전선이 형성이 돼요. 독일이 유럽 대륙의 한 가운데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전선이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자기네가 1차 세계대전에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동부전선은 하나 생겨나지 않으니까, 해결되니까 이쪽 서부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때는 자기네가 꼭 전쟁에 이기리라, 이런 의도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애꿎은 폴란드만 희생이 되는 거예요. 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발발한 날로 봅니다. 이날을.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이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이어서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폴란드를 강대국 둘이서 나눠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공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소련이 이제 연합국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국 이제 우리가 분단되는 비운을 갖게 되는데 소련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만 처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켰을 때의 공범이라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제목을 소련이 악의 제국인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악의 제국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소련이 폴란드의 동쪽을 반을 가진 거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아예 폴란드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식인과 장교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러시아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카틴 숲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대거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카틴 숲 학살이라고 그래요. 폴란드를 침공한 지 몇 개월 만에 카틴 숲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희생이 된 폴란드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22,0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은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을 했죠. 그러나 이제 89년에 스탈린이 비밀 경찰에게 이 학살을 지시했던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1990년에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카틴숲 학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카틴숲에서 22,000명의 폴란드인이 소련 사람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카틴숲에 안매장된 시신을 발굴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독일하고 소련이 아까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결혼한 것 같은 만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미롤도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독일이 유럽을 거의 다 손아귀에 넣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소불가침주의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말하자면은 소련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소련을 침공했는데 위세를 떨치던 독일군도 소련의 이 추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레닌그라드를 포위했는데 생각만큼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시작한 게 9월인데 9월이면 벌써 소련 이 지역은 겨울이에요. 근데 전쟁을 너무 늦게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양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는 독일군에게 872일간 포위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역사상 가장 긴 그 포위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좀 넘는 포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명 정도의 소련 사람이 죽었죠. 이때의 뭐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소련사를 제가 이제 뭐 이노스한테 배웠는데 그때 이제 이노스한테 들은 것 중에 뭐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은 이 포위되었을 때 이 레닌그라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슨 개, 고양이 이런 거 다 잡아먹고 뭐 쥐며 뭐 이런 것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초근 모피, 뭐 풀뿌리, 뭐 나무 껍질까지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 가구 있죠. 무슨 책상이니 무슨 의자니 이런 테이블이니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뜯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가구 뜯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본드로 붙였거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했을 텐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악교라는 걸 써서 가구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구를 분해를 하면 나무와 나무를 붙였던 악교가 나오죠. 이게 소의 관절을 고아서 만든 천연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 접착제에 해당하는 건데 소의 관절이니까 악교를 떼어내가지고 그거를 냄비에다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갖고 그거랑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포위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랜 포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승리하지는 못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독일군도 마찬가지로 추위와 굶주림에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굶주림이 허덕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결국은 이제 소련을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누구한테 졌느냐? 동장군한테 졌다. 제네럴 윈터죠. 그러니까 장군으로 말하면 제네럴인데 어떤 장군이냐? 윈터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는 동장, 겨울 동자를 써서 동장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결국 소련군에 졌다기보다는 독일군이 동장군한테 졌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군대가 패퇴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뒤통수를 맞은 소련이 뒤늦게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쪽으로 참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을 항복시키게 되는데 그걸 소련만의 공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련은 동쪽에서 이제 독일 쪽으로 진격해오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군대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거쳐서 서쪽에서부터 진격을 하는 거죠. 결국 양쪽에서 이제 조여오니까 45년 4월 30일경에 히틀러는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5월의 초에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란덴부르크 문인데 처참하게 이제 파괴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독일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45년 5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그래서 유럽에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